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임영웅님 네 번째 영상 소식 되겠습니다. 와우, 비가 지금 서울 쪽은요,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서 정말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어머님과 외할머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한 영향력을 또 한 번 설명해주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조금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했다 하면 워낙 그 후폭풍이 막강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하하 씨가 임영웅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못 언급하면서 지금 굉장한 문매를 맞고 있다. 그 내용 혹시 못 보신 분들 영상으로 한 번씩 시청해 보신다면 좀 더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뉴스 기사인데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수중전에도 37,000명이 운집했다. 바로 이 FC 서울 시즌 평균 관중 3만 명을 넘겼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어디에 파워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겠죠? 오늘 FC 서울과 이 전북 FC가 한판 붙었다고 해요. 근데 1대1로 이렇게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지만 이건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의 영향력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비가 내리는 상태 속에서도 많은 이 관람객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힘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바로 임영웅의 시축 효과 등에 힘입어 45,000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 이후로 수원과의 매치에서도 3186명, 그리고 오늘도 37,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FC 서울의 그야말로 최전성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 임영웅님의 시축이 FC 서울 축구 경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는 큰 흥행 효과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는 분들은 대부분 축구 팬덤일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임영웅님 팬들이 그때처럼 막 몇만 명이 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대목이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시축 행사 때 등장을 해서 큰 영향력을 보여줬음에도 뭐 지금 이 K리그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임영웅 효과만이 아니었다. 자,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한 기사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따끔히 꼬집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구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고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저는 임영웅님이 없었다면 한국 K리그 예전부터도 아는 사람만 아는,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경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덕분이다 라고 저는 강렬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쏟아졌던 것이 아닐까. 어찌됐건 FC 서울은 임영웅님이 마치 수호신처럼, 네, FC 서울의 수호신이 따로 있죠. 수호신처럼 임영웅님의 흥행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도 올라왔어요.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임영웅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쫙 정리해놓은 내용을 제가 아까 앞에 기사로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이 과학 잡지에 임영웅님이 나왔던 거, 이것이 또 기억이 난다라면서 많은 어린 팬들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금 회자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니까 혹부리 영감은 임영웅 씨와 피나는 훈련 끝에 다시 예전과 같은 노래 실력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준비한 실력을 뽐냈죠. 올해 동아나라 전국 노래자랑
대망의 1위는 이러면서 두구두구 훅 빼고 돌아오신 혹부리 영감님입니다. 혹부리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히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어요. 오늘의 이 영광을 꼴록 탐정님과 저의 영웅 임영웅 씨에게 바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임영웅 씨, 저와 협업 음반을 같이 내주세요. 밑도 끝도 없죠?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어린이 과학 잡지에 올라왔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그 혹을 떼다 붙였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소무화가 하나 있었죠? 근데 요즘에 과학 잡지에서 이 성대막에 대한 이 성대 목소리에 대한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혹부리 영감과 임영웅님을 콜라보해가지고 굉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놨었던 건데 엄청난 바람이죠. 협업 음반이라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탑 가수들도 임영웅님과 협업 음반 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경쟁이 있는 협업 음반이에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과연 협업 곡이 나올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집 때도 없었지만 2집 때는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 협업해주기 시작하면은 또 협업해야 되고 또 협업해야 되고 협업해줘야 되는 가수들이 줄지어 서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도 임영웅님과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저는 줄지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근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저런 잡지와 이런 축구 경기장에서 번진 만큼 방송가에도 만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자, 바로 이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 바로 아침마당의 김재원 씨. 바로 진행자분이죠. 아침마당이 발굴한 임영웅 출연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이 기사 내용을 쭉 읽어드릴게요. 아침마당 하면 우리 아티스트님과 뗄래야 절대 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결국 현재 마이 리틀 히어로라고 하는 단독 예능 방송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 아침마당이 임영웅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고 지금 어떤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지 바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침마당은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을 없애려는 프로그램이다. 그게 바로 마당정신이라고 합니다. 1991년 5월 20일 처음 방송된 KBS 아침마당은 30년이 넘는 동안 한자리에 머무르며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 어린 이야기로 때로는 뭉클함을, 때론 유쾌함을 선사해온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며 대한민국 대표 아침 방송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당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장수 프로그램으로 됐던 것 중에서도 여기 딱 나오죠? 수많은 제작진의 노력이 깃들어졌고 그 안에는 알다시피 아침마당 꿈의 무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나운서,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한 이 아나운서 분들이 마당 정신을 강조하는데 한 명이라도 불행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쏟음에도 두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에서 돋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아침마당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보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아침마당에 등장할 때의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항상 나오면 뭐 먼저 했죠? 자신의 어떤 포부, 자신의 사연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항상 이 출연자에 대해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던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이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 같은 많은 무명 가수들이 정말 큰 기회를 얻게 된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 보면 10년이라는 벌써 10년입니다. 아침마당의 MC로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 독특했던 건 아침마당은 스타들도 선호하는 방송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유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마당에서 스타들을 초대하여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무대에서 보이는 연예인의 단편적인 모습보다도 삶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참모습,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최근 제작진이 입을 모아 칭찬한 게스트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임영웅님의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선. 왜냐면 최근이 아니라 너무 옛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은 이 아침마당 때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어머님과 할머님과의 생활들 그리고 자신이 트로트 가수가 된 계기 이런 속 이야기를 많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패자부활전까지 내려가면서 단 1승을 챙기기가 너무나 힘들었었던 임영웅님의 아침마당 무대였는데 1승을 딱 거머쥐면서 임영웅님이 막 눈물도 흘리고 외할머니도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는 정말 오열바다가 됐었죠. 그 이후부터 시작된 임영웅님의 이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엄청난 연승 쾌거를 달리면서 임영웅님이 지금의 슈퍼스타로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이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없었다면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긴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돌고 돌아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침마당의 좋은 시스템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스타들을 많이 발굴했다. 특히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임영웅은 그에 앞서 도전 꿈의 무대 5연승을 하여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재원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도전 꿈의 무대를 통해 발견된 가수분들이 많다. 임영웅 역시 그중 한 명이다. 당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았었다. 좋은 가수로 성장한 지금 다시 한번 아침마당에 나와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준다면 좋겠다. 출연한다라는 건 언제나 환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과거 이 아침마당에서 보여줬었던 이 감동적인 무대와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사실 요즘 이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무명 가수들과 기존 가수분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아침마당을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도 이미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유명 가수들조차 이 아침마당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큰 성공 신화의 토대가 되었다.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런 역사를 자신들도 함께 체감하고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이 아침마당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 결국엔 아침마당의 전신으로 남게 됐고 그것이 밑에 있는 전국 노래자랑으로 이어졌고 도전 꿈의 무대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레전드로 남아있어서 계속하여 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 경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제가 볼 때는 이 KBS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들이 KBS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마이 리틀 히어로도 방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방송에서의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널리 번져서 임영웅님의 이런 파워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3주 연속 스타 왕중왕 랭킹 1위 불멸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팬 활동에 대한 결과까지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을 통해서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았다면 이 스타 왕중왕에서조차 임영웅님이 그냥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연속 1등이고 투표수가 14만 표가 넘습니다. 43주 연속 1위에요.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임영웅님이 끊임없이 연속 1등을 하고 있다. 야, 이런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모습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영향력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쭉쭉 번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탄생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주들의 아주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청정원에서 깜놀 이벤트를 했어요. 임영웅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요, 영웅의 진심 메시지가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임영웅님의 이 진심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쏟아진다 라는 내용이 함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임영웅님으로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저런 이 진심 메시지가 전달되는 카카오톡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짝 뒤로 밀려서 보이고 있진 않지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업계에서의 파워도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청정원도 얼마나 큰 대기업입니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벤트가 뭐 딱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햇살이 쏟아지듯 사랑을 쏟은 햇살 담은 그대의 진심이 가족에게 닿기를. 청정원 햇살 담음과 인간 햇살 임영웅이 전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웅의 진심 메시지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청정원 내에서의 광고 홍보 모델로서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제는 이벤트의 종류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깜놀할 증언을 쏟아낸 당사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남승민 씨예요. 남승민 씨가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모르겠다. 노래 인생이 있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도전이라는 단어에 한 번 더 당당히 앞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이 남승민 씨도 트로트 가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더 많은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바로 임영웅 형님처럼 발라드도 더 잘 부르고 싶고 빠른 속도의 노래도 리듬감을 살려서 불러보고 싶어요. 평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고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타 장르의 노래도 앨범에 수록하고 싶어요. 어릴 때 아역 배우로 활동한 기억과 경험을 살려 배우로서의 활동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과 이 남승민 군의 뭐 일화는 워낙 많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뭐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도 자주 방문했었던 남승민 군이고, 임영웅님 역시 많은 응원을 해줬는데, 저희 남승민 군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임영웅님처럼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고 싶고, 임영웅님처럼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 아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기에 언제 도전했냐? 뽕숭아학당 때도 연기에 도전을 했었죠. 그리고 광해 성대모사를 할 때도 연기를 너무나 잘했고, 특히나 임영웅님의 경우 막강한 아비안도 뮤직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웅조로서 또 얼마나 엄청난 연기를 펼쳤나요? 비록 수염 모습이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웃긴 했지만 전극조차도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임영웅입니다. 지금 같은 트롯계 가수 중에서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남승민 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영웅이 형처럼 다양한 장르의 연기까지 도전해보고 싶다. 결국 그런 말들이 남승민 군의 진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자신의 목표점으로 삼았을지 모를 트롯계 최고의 전설로 남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지금 많은 트롯 가수들이요, 점차 트롯이라는 장르를 깨어나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뭐 장윤정님이나 뭐 박현빈 씨가 활동하던 과거의 시절에는요, 오로지 딱 하나, 트롯으로 행사를 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한 부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트롯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로서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보를 가장 처음 보여줬던 이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탑6 멤버들조차 새로운 장르로서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수많은 무명 가수들, 기존의 이런 기성 가수들, 새로운 장르로서의 도전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혹시 아세요? 콜롬보의 달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콜롬보의 달걀이 뭐냐? 이 콜롬보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개척했던 굉장한 모험가잖아요. 달걀 치니까 샐러드만 잔뜩 나와버리네요. 어쨌건 보면은 이 콜롬보 씨가 옛날에 뭘 했냐? 달걀 있잖아요. 달걀. 사람들이 달걀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달걀이 세로로 쓰질 않는 겁니다. 달걀이 세로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보 씨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앞으로 탁 나가서 뭘 했느냐? 달걀 밑둥을 깨가지고 달걀을 테이블 위에 딱 세워놓습니다. 서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거면 나도 그렇게 세웠지. 그때 콜롬보가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남들보다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한다라는 건 너는 그 이전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거나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않냐. 결국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때는요, 대단치 않아 보이고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그것을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결단과 대단히 앞선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도전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콜롬보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만나면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것을 자신이 최초로 일으켜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런 파격적인 뮤직비디오, 파격적인 장르의 확대, 파격적인 임영웅님의 무대 퍼포먼스, 거기에 LA 콘서트에 이어서 영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런 단독 예능 방송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가요, 남들에게 볼 때는 저거 뭐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저 정도 생각은 했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콜롬보 사태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장르의 저변? 그렇다면 왜 그 이전에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초의 행보들이 남승민 군과 같은 많은 트롯 가수들, 많은 기성세대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준 것이고, 이 트롯 가수들이 더 이상 트로트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장르로서 번져나갈 수 있는 굉장한 개척의 길을 우리 임영웅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행보 자체가 새로운 역사를 가요계에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2집 앨범에 임영웅님이 얼마나 다채롭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노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행보가 파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많은 저와 같은 유튜버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기사가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 SBS는요, 왜 이러죠? SBS에서는요, 시축 행사의 효과를 축구만이 아니라 야구까지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스포츠계에 끼친 영향력도 막강했었다라는 것을 이 SBS 공중파 뉴스에서조차 탁 짚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런 대임영웅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만 1월까지 황금 연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말에 임영웅님의 소식을 집에서 계속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식을 쉬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칼럼,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 제가 연속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그리고 제가 앞에 올려놓은 이 하하씨와의 이런 임영웅님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과 방법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